서울의 가을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거리를 달려가던 지은은 문득 자신의 머리카락이 어깨를 스치는 느낌에 멈춰섰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살롱에서 만난 그 여자가 미지의 세계를 열어준 그 순간이 아직도 피부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은은 25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레즈비언이었다. 그녀의 연인 미지 27살. 자칭 이성애자 미용사. 그 손길이 아직도 목덜미를 간지렸다. 지은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 익숙한 향수 냄새에 사로잡혔다. 헤어 앤 소울이라는 작은 살롱은 홍대 근처 골목에 숨어 있었고 미지의 손재주로 유명한 곳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지은의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져서 단발로 자르려고 온 날. 미지는 항상 웃으며 맞아주었지만 오늘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더 깊고 더 뜨거웠다. 오늘은 특별히 예쁘게 해줄게요. 지은 씨, 미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지은은 거울 앞에 앉아 가위를 쥔 미지의 손을 지켜보았다. 가위 소리가 리듬을 타며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동안 대화는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되었다. 직장 이야기, 서울의 비 오는 날씨, 좋아하는 카페. 하지만 지은의 시선은 미지의 손가락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손은 강인하고 부드러웠다. 미지의 손톱은 짧게 다듬어져 있었고 은은한 네일 아트가 빛났다. 잠시 후 미지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머리 좀 젖혀봐요. 지은이 고개를 뒤로 젖히자 미지의 손이 목덜미를 스쳤다. 그 순간 공기가 변했다. 미지의 숨결이 지은의 귀에 닿았다. 지은 씨, 당신 정말 매력적이에요.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미지가 이성애자라고 알고 있었다. 미지의 인스타그램에는 남자친구와의 사진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그 터치는 달랐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지 씨,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지는 대답 대신 지은의 어깨를 세게 누르며 그녀를 의자에 밀어붙였다. 지은의 등허리가 의자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미지의 몸이 지은 위로 기울어지며 그녀의 입술이 지은의 귀에 바짝 다가왔다. 이제 내 차례야. 그 속삭임은 거칠고 달콤했다.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 후로 지은은 그 살롱을 피했다. 하지만 미지의 메시지가 핸드폰에 쌓여갔다. 왜 안 와? 미안해. 너무 갑작스러웠지.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레즈비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사랑을 숨겨온 지은에게 이 감정은 위험했다.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친구들은 아직 그녀의 비밀을 모른다. 하지만 미지의 그 터치,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일주일 후 지은은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다. 비가 그친 서울의 거리는 가을 잎사귀로 물들어 있었다. 살롱 문을 열자 미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앉아. 미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눈가에 피로가 보였다.
지은이 의자에 앉자. 미지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지난번 일.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어. 당신이 너무 끌려서. 지은은 거울 속 미지의 얼굴을 보았다. 미지는 27살. 서울 태생의 미용사로 이 살롱을 물려받아 운영 중이었다.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다. 남자친구 준호와의 관계는 2년째. 하지만 최근 갈등이 있었다. 준호의 무관심, 미지의 외로움.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지 씨, 당신 정말로 이성애자예요. 미지는 가위를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준호와는 그냥 익숙한 거지. 하지만 당신을 보니 뭔가 깨달았어. 그날 그들은 대화를 이어갔다. 살롱을 닫은 후 근처 카페로 갔다. 홍대의 불빛 아래 커피잔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대학 시절 첫사랑, 여자 친구와의 이별, 사회의 시선에 짓눌린 고통.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매일 숨바꼭질 같아요. 미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지은의 손 위에 포개졌다. 나도. 준호에게 솔직히 말할 수 없었어.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내 감정이 변했어. 그 밤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 지은의 입술이 미지의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준호가 살롱에 나타났다. 미지야. 어제 왜 늦었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미지는 지은을 숨기듯 뒤로 물러섰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사랑은 시작부터 위태로웠다. 시간이 흘러 지은과 미지의 만남은 비밀스러운 데이트로 이어졌다.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미지의 아파트에서 영화를 보았다. 미지의 아파트는 이태원 근처. 작은 원룸으로 가득 찬 책과 화장품으로 어질러져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탐험했다. 미지의 손이 지은의 등을 쓸어내리는 느낌. 지은의 입술이 미지의 목을 핥는 순간들. 사랑해. 지은아. 미지가 속삭일 때마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드라머는 피할 수 없었다. 준호가 미지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지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랑 분노한 준호가 살롱으로 쳐들어왔다. 유리창이 깨질 듯한 소리가 울렸다. 너 미쳤어? 레즈비언이라고 미지는 울면서 변명했다. 준호야. 미안해. 나 자신을 속였어. 지은은 문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들어가 싸워야 할까? 준호의 주먹이 미지의 어깨를 스쳤고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다. 그만해. 미지 씨는 나와 함께 있어. 그 충돌 후 미지는 준호와 헤어졌다. 하지만 그 상처는 깊었다. 미지의 가족이 소식을 듣고
서울의 집으로 불렀다. 미지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한국 여성으로 여자끼리 그건 안 돼. 내 미래를 망치지 마 라고 소리쳤다. 미지는 울면서 집을 나왔다. 지은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미지야. 우리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의 가족도 문제가 되었다. 지은의 언니가 우연히 그들의 사진을 보고 부모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호통쳤다. 지은은 집을 나와 미지의 아파트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밤마다 안고 자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는 결혼할 수 있을 거야? 한국도 변하고 있으니까 미지가 말했다. 지은은 미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응. 사랑해. 그러나 드라머는 절정에 달했다. 살롱의 단골 손님 중 하나가 소문을 퍼뜨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헤어 앤 소울의 주인이 레즈비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악플이 쏟아졌다. 한국에서 이런 게? 역겹다. 미지의 살롱 매출이 뚝 떨어졌다. 미지는 절망했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 삶도 망가질 텐데. 지은은 미지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이건 우리의 사랑이야. 포기하지 마. 그들은 함께 싸웠다. 지은이 SNS에 그들의 이야기를 올렸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한국 사회. 우리를 인정해주세요. 그 포스트는 바이럴이 되었다. 지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LGBT 커뮤니티에서 응원이 왔고 언론이 보도했다. 미지의 살롱은 오히려 더 유명해졌다. 사랑의 살롱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는 한강에서 미지와 지은은 손을 잡고 걸었다. 지은아. 나랑 같이 살자. 영원히. 미지가 무릎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응. 미지야. 영원히. 그들은 키스했다. 세상의 시선이 변해가고 있었다. 가족들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미지의 어머니가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의 아버지도 미안했다. 사랑해라 라고 전했다. 그들의 사랑은 드라머를 이겨내고 더 강해졌다. 이제 그들은 서울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 살롱은 번창했고 지은은 미지의 파트너로 일했다. 매일 아침 미지가 지은의 머리를 빗어주며 속삭였다. 이제 내 차례야. 사랑. 지은은 웃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의 작은 기적이 되었다. 미지와 지은의 일상은 이제 평화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 가장 소중했다. 미지는 여전히 살롱을 운영했지만 이제 지은이 도왔다. 손님들이 두 분 정말 잘 어울리네요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수줍게 웃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가끔 스쳤다. 준호가 한 번 연락이 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행복하길 바래. 미지는 그 메시지를 지웠다. 과거는 과거야. 지은은 미지의 등을 토닥였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사회의 일부가 되었다.
LGBT 퍼레이드에 함께 참여한 날. 서울 거리를 행진하며 손을 잡았다. 우리가 바꿔놓을 거야, 미지가 외쳤다. 지은은 그녀의 열정에 감동했다. 여름이 다가오자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수영복을 입고 웃었다. 미지의 피부가 태양 아래 빛났다. 밤에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보며 지은은 미지의 어깨에 기대었다. 미지야.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미지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그래. 그날 살롱에서 너를 누른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들은 웃었다. 제주도의 바람이 그들의 사랑을 더 부드럽게 감쌌다. 돌아와서 미지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처음으로 지은을 며느리라고 불렀다. 잘 부탁해. 지은아, 그 말에 지은은 울었다. 가족의 인정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가을이 다시 왔다. 살롱에 새로운 손님이 늘었다.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와 두 분 이야기 들었어요. 용기 주네요, 라고 말했다. 미지와 지은은 그녀의 머리를 자르며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같은 고민 있어요. 그들은 조언을 해주었다. 사랑은 숨기지 마세요. 진심이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빛이 된다는 걸 느꼈다. 크리스마스에 그들은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다. 지은의 대학 친구들이 처음으로 그녀의 연인을 알게 되었다. 와, 진짜 로맨틱해. 친구들이 환호했다. 미지는 지은을 안고 춤을 췄다. 음악 소리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그 모습은 자유로웠다. 겨울. 눈이 내리는 서울에서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는 아직 인정되지 않았지만 작은 서약식이었다. 친구들과 가족이 모여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미지가 말했다. 지은은 나도 라고 답했다. 눈송이가 그들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 밤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안았다. 이게 우리의 해피엔드야. 지은이 속삭였다. 미지는 웃으며 키스했다. 아니, 이건 시작이야. 그 후로도 그들의 삶은 작은 파도처럼 일상을 헤쳐나갔다. 미지는 살롱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하느라 바빴고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을 준비하며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그들은 서로의 품으로 돌아왔다. 미지의 아파트는 이제 우리 집이 되었다. 벽에는 제주도 여행 사진이 걸려 있었고 부엌에는 지은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냄비가 놓여 있었다.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지은이 말하면 미지는 기대돼 하며 안겼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따뜻했다. 미지의 유머가 지은의 피곤을 녹여주었다. 한 번은 미지의 생일이었다. 지은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미지의 좋아하는 꽃, 장미를 사서 살롱에 장식했다. 와, 지은아. 감동이야. 미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주었다. 그날 밤 그들은 로맨틱 디너를 했다. 한강 뷰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를 어떻게 할까? 입양, 지은이 물었다. 미지는 응. 우리 사랑으로 키울 수 있을 거야 라고 답했다. 한국의 법이 아직 미비했지만 그들의 꿈은 컸다.
하지만 작은 드라마가 생겼다. 지은의 회사 동료가 소문을 들었다. 지은 씨. 그 여자친구랑 사귀는 거 맞아? 물었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솔직히 말했다. 네. 사랑해요. 동료는 놀라면서도 행복해라 라고 했다. 하지만 상사가 알게 되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라는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집에 와서 미지에게 털어놓았다. 미지야. 나 포기할까 봐. 미지는 지은을 꼭 안았다. 안 돼. 내가 강하다는 거 알아? 함께 싸우자. 다음 날. 지은은 상사에게 대면했다. 저희 사랑은 제 삶의 일부예요. 존중해주세요. 상사는 결국 사과했다. 그 사건은 지은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겨울 방학에 그들은 미지의 고향 부산으로 갔다.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미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다. 나 어렸을 때부터 미용사 꿈꿨어. 엄마가 가르쳐줬지. 지은은 미지의 손을 잡았다. 내 꿈이 현실이 됐네. 부산의 시장에서 해산물을 사 먹으며 웃었다. 하지만 미지의 사촌이 만났다. 미지야. 그 여자랑? 가족이 뭐라고 할 텐데. 사촌의 말에 미지는 이미 받아들였어 라고 버텼다. 지은은 미지의 용기에 감탄했다. 봄에 LGBT 행사가 열렸다. 그들은 자원봉사를 했다. 젊은 이들에게 상담을 해주며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한 10대 소녀가 고마워요. 언니들 하며 울었다.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이 더 큰 의미를 가졌다. 미지는 우리가 누군가의 희망이 됐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름 휴가에 강원도로 갔다. 산책로를 걸으며 미지가 갑자기 결혼하자 라고 했다. 지은은 놀라 이미 했잖아 라고 웃었다. 하지만 미지는 진심이었다. 공식적으로 언젠가 그들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미지의 살롱이 확장 제안을 받았다. 체인점으로 만들자는 제안. 지은아. 어떻게 할까? 미지가 물었다. 지은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라고 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새 지점은 명동에. 개업 준비로 바빴다.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피곤한 몸으로 안고 잤다. 개업일. 손님들이 몰렸다. 언론이 레즈비언 커플의 성공 스토리라고 보도했다. 미지는 무대에서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뒤에서 박수를 쳤다. 그날 밤 샴페인을 마시며 축하했다. 사랑해. 미지야. 키스가 길어졌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시기심이 있었다. 옛 동료가 경쟁 살롱을 열었다. 미지, 그 여자가? 웃기지. 악의적인 리뷰가 올라왔다. 매출이 흔들렸다. 미지는 스트레스 받아 울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지은은 아니야. 질투일 뿐이야 라고 위로했다. 그들은 대응했다. 고객 이벤트로 이겼다. 살롱은 더 강해졌다.
가족 모임에서 지은의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었다. 이제 인정할게. 행복해 보이네.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미지의 아버지도 왔다. 미안했다. 축복해. 가족의 화해는 감동이었다. 여행으로 휴식을 취했다. 유럽은 아니고 국내로 제주 다시. 바다에서 수영하며 자유를 느꼈다. 우리 인생 최고야, 미지가 말했다. 가을 축제에 참여했다. 서울의 한가위. 그들은 전통 옷을 입고 춤췄다. 예쁘다. 지은아, 미지가 속삭였다. 친구들이 모여 불꽃놀이를 봤다. 그 밤. 집에서 사랑을 나눴다. 부드럽고 열정적. 새해. 목표 세웠다. 올해는 책 쓰자, 미지가 말했다. 그들의 자서전. 출판사와 계약했다. 쓰는 과정에서 과거 회상. 첫 만남. 키스. 충돌. 어려웠지만 같이 있었어. 출간일. 서점 행사. 팬들이 줄 섰다. 영감 받았어요. 한 독자가 말했다. 베스트셀러 됐다. 하지만 논란, 보수 단체 시위. 비도덕적 플래카드. 미지와 지은은 맞섰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언론이 그쪽 편. 시위꾼 물러섰다. 봄 피크닉. 공원에서 도시락 먹으며 미래 아이 이야기. 입양 가정 지원 활동하자.